혹시 자신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섬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주변에는 현대 생활의 시끄러운 파도들만 일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공허함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진실하고 깊이 있는 것이 조용히 싹트고 있음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를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고독이 행복의 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은 마치 금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려고 하는 무서운 일처럼 여겨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침묵의 순간들을 소셜미디어의 소음으로 의미 없는 만남들로 무의미한 오락거리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짜 생각들을 들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갈망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무도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삶의 큰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가치한 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능력 말입니다.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많은 나무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면 빛을 두고 경쟁하고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며 결국 모든 나무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면 그 나무는 높이 솟아오르고 넓은 그늘을 들이우며 수많은 생명체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군중 속에서 밀려다니고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구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박수나 야유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혼자 서고 감히 침묵하며 감히 마음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들판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들꽃처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감정들이 만져지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동양의 철학 전통에는 매우 아름다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정생애, 즉 고요함에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하거나 좌절한 자의 침묵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침묵이며 자기 내면에서 힘의 원천을 찾은 자의 침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동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빠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의 위치에서 인간 관계에 임하게 됩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눌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출 때 받기 시작합니다. 쫓아가는 것을 멈출 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진정한 자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두려움에서 친한 친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여전히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이 여정은 단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고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 대한 갈망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축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자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매 순간을 생산적으로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박은 우리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성찰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고통이 가라에, 즉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갈망하며 더 많은 자극과 즐거움을 갈망할 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고독은 이런 갈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어서 침묵 속에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목소리가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 무시하고 싶었던 문제들, 직면하기 어려웠던 선택들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의성의 샘이 있고 지혜의 우물이 있으며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이 됩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대화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속받지 않고 사회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성숙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내적 자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소셜미디어에 완벽해 보이는 삶들을 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지향적인 삶은 우리를 영원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이런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소용돌이에서 구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과만 마주하면 됩니다.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이 조금 더 나아졌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운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내적 집중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만의 내적 나침반을 가지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창의성을 기르는 최고의 토양입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 작가, 철학자, 과학자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간섭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탐험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단순히 예술이나 학문 분야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창의성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는 것 모두가 창의성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독창적인 관점은 우리를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 30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치우고 음악도 끄고 오직 자신과만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참고 견뎌보세요.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하고 평화로운 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에 올라가 보세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더 쉽게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일기 쓰기나 명상과 같은 내적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원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참여 없이도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고독이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고독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지만 혼자 있는 것도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또한 고독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족, 친구, 동료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고독은 이런 관계들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압력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타인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들, 가족의 사랑, 건강, 내적 평화, 의미 있는 일 등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확성은 우리의 삶을 더 목적 지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에게 인내심을 기르게 해줍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고독은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깊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성장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인내심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개인적 성장에서도 성급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진전에도 만족할 수 있고 큰 목표를 향해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할 때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좋아하는 일,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의 직관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관은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주는 내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관은 마음이 조용할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직관의 작은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마음을 진정시킬 때 우리는 이런 내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읽으며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독을 실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한국 여성들에게 고독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고독은 이런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또한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외부의 기준으로만 자신을 평가할 때는 젊음의 상실, 외모의 변화, 신체적 능력의 감소 등이 모두 두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적 충만함을 찾은 사람에게는 나이 듦이 오히려 지혜와 깊이를 더해주는 축복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자라난 내적 힘은 어떤 외부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음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는 쌓여가고 외모는 변할 수 있지만 내적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하며 신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고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도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더 사교적이 되라고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이해시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전한 고독이 외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개 매우 독립적이고 자율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합니다.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놓습니다. 이들은 또한 매우 깊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를 선호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짧더라도 매우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한 매우 평화로운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적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의존적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고독의 힘을 기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혼자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일기를 쓰는 시간, 주말에 혼자 산책하는 시간 등 자신만의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집 안에서도 오직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책상 하나, 편안한 의자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오직 자신과의 시간만을 갖는 것으로 정해보세요. 넷째, 혼자 여행을 떠나보세요. 처음에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 멀리 가보세요. 혼자 여행할 때 느끼는 자유로움과 모험감은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취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성장감은 고독한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냅니다. 이런 내적 대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차 자신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그 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왜 화가 났는지 분석할 수 있고, 슬플 때도 그 슬픔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기르는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집중력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집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서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점차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집중력은 일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깊은 집중 상태에서 하는 일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다 보면 자아의식이 사라지고 일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매우 치유적이고 회복적입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자유,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적 압력, 과거의 경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의 말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자신을 깊이 탐구한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고독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환상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두려움과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기르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던 사람도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도 점차 자신과의 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고독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질보다는 양을 중시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관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넷째, 그들은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깊은 성찰을 통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적습니다. 고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이 자신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독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고독에 도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도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자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